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이제 30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익명이다 보니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악기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식구는 아버지랑 저 이렇게 두 사람으로 어머니를 일찍 보내고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래 그렇게 의지하던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안 계셨는데 아버지 떠나신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네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셨는데도 도통 임신이 안 되어 두 분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기다림에 지치신 두 분은 점점 포기하게 되셨는데 그러다 기적처럼 아버지 나이 40다 되어 저를 보셨습니다. 늦게나마 저를 가지시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 다 설명 못하신다고 하셨죠. 두 분이 금슬도 참 좋으셨는데 그 사이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까지 태어났으니 이제 저희 세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며 저희 가정의 행복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어머니와의 추억도 아주 짧은 기억들 뿐이지만 아버지가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보, 이 어린 것 두고 벌써 가면 어떡해. 나 혼자 이 어린 자식을 어찌 키우라고. 가려고든 나도 데려가야지, 이 매정한 사람아. 워낙에 사이가 좋으시던 두 분이기에 엄마를 먼저 보낸 아버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아마 아버지는 맨정신에 현실을 견디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전엔 생전 술 한 번 드신 적 없던 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밥 대신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술에 의지해 간신히 삶을 버티시던 아버지가 정신 차리게 된 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매일 버릇처럼 빈속에 술만 드시고 술 기운에 지쳐 잠드시는 아버지를 보며 어린 제가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겠다고 밥을 하다가 그만 다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들어 계시다 어린 제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어요. 인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아파, 뜨거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어머니가 요리하시던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겠다고 계란국을 끓이려다가 그만 냄비를 엎어서 발에 화상을 입고 말았던 겁니다. 놀란 아버지가 비몽사몽한 정신에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지만 아버지나 저나 둘 다 무척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어린아이 피부라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도 제 발을 보시면 그때 생각을 하시며 가슴 아파하세요.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가기는 나갔지. 그 어린애를 혼자 두고 나 혼자 슬픔에 빠져서 술이나 마시고 새끼 돌볼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나 때문에 너까지 다치는 걸 보니 내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지 뭐냐. 못난 놈이 마누라도 그렇게 보내버리고 이제 새끼마저 보내려고 이러는구나.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내 딸마저 이럴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살 수 있었지. 아마 그때 너 없었더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네가 아빠를 여태 살려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그 뒤로 다시 일어나신 아버지는 하시던 일을 접으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당시에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꾸려오신 덕에 지금은 국가에서도 인정받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위해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도 아마 제게 엄마 잃은 빈자리를 풍족한 삶으로나마 채워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상관없었지만 조금 바쁘시더라도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신 아버지 모습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남자 혼자 여자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알아요.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으시려고 항상 제게 헌신적이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제 머리를 묶어주시려고 연습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있는 다른 집 아이들보다도 더 예쁜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주위에서 재혼하라 하는 것들도 마다하시며 아버지는 그렇게 반평생 저만 보고 사셨습니다. 인형이 아빠, 인형이 더 크기 전에 재혼하는 게 어때요? 애 사춘기 오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난리나 아주. 지금이야 새 사람 들어오면 애도 금방 정붙이고. 아유, 인형 아빠도 아직 한창인데 혼자 외로워서 어찌 살아? 저는 재혼 생각 없습니다. 인형이도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저도 인형이 때문에 재혼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혹시나 애한테 상처 줄까 싶어서요. 인형이도 아직 제 엄마를 못 잊고 있고요. 그냥 저희 둘이 괜찮습니다. 아우, 짠해서 어쩌을까. 주위 사람들의 한숨 섞인 우려에도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재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두 사람 몫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한 번도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가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신 덕분에 집에도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제가 가장 잘 알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마냥 희생하는 것 같아서 철들고부터는 가끔 외롭지 않으시냐 물어보면 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애인 없어? 재혼 생각 없어? 나도 이제 다 컸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인형아, 아빠 인생의 사랑은 네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 다음 사랑은 인형이 너고, 엄마는 일찍 좋은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네가 있잖니. 아빠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인형이 너만 있으면 된다. 알았지? 사실 저도 아빠와 저 사이에 엄마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게 상상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외로워하실까봐 철든 척 물어보긴 했지만 사실 아빠가 정말로 누군가를 데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30을 넘어가고 아버지는 제 결혼이 인생 마지막 목표라고 하셨죠. 이제 인형이 너 시집가는 것만 보면 아빠 할 일은 끝인데 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응? 너 좋다는 놈 없어?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런데 아빠 같은 남자가 없네. 아니 이놈아, 아빠보다 좋은 사람 만나야지. 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니? 이 녀석 평생 시집 못 가고 나랑 살아야겠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아빠랑 살 거야. 아빠도 평생 나만 보고 살아. 알았지? 긴 세월 아버지는 다른 분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저만 보고 사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버지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지셨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곳을 가시더라도 한 번도 제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는데 어딜 가시냐 물어도 정확한 말씀 없이 그냥 어딜 잠시 다녀오신다며 나가시고 거기다가 가끔 외박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일은 무슨 일? 아니 요즘 말없이 외박하고 어디 가는지 자꾸 나갔다 오고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닌데 왜 말을 못해? 무슨 일인데? 응?
이 녀석 별일 아니래도 그냥 아빠 사업차 여기저기 다닐 일이 있어서 그래. 너는 너 할 일이나 신경 써라. 한 번도 제게 뭔가 숨긴 적이 없는 아버지였는데 부쩍 이상한 행동들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이 들다가 이제는 대체 뭘 숨기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설마 아빠에게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별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렇게 말없는 아버지 때문에 저 혼자 속만 끓이고 있는데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영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놔. 왜?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고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밖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알았지? 무슨 얘긴데 밖에서 따로 해? 이상하네. 그냥 요새 아빠가 바쁘다고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 그러지. 아무튼 시간 비워놔. 알았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식사하자고 부른 약속 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니 당혹스러웠어요. 설명 듣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는 사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인영이 왔니?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밥 먹으면서 얘기해. 가까이서 본 그 여자는 새빨간 립스틱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머리색을 하고 대충 봐도 아버지와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제게 미리 연질도 없이 누군가 소개한다니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 네가 인형이구나. 얘기는 많이 들었어. 말 편하게 해도 되겠니? 아빠, 이분 누구시냐고. 잔뜩 화가 난 제 말에 아버지가 안절부절 하셨어요. 인형아,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아빠 얘기를 들어다오. 우선 인사부터 해라. 이쪽은 아빠랑 만나는 사람이다. 신순애 씨야. 이제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새엄마라니? 이제 와서? 아빠 제정신이야? 인형아, 너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외로워진단다. 아빠도 이제 옆에 누군가 있어야지. 더는 안 되겠구나. 아빠 이제 곧 70이야.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야. 아빠는 나만 있으면 된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나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저기 인형아? 너도 많이 당황스럽겠지. 우리가 아직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좋은 관계로 잘 만나고 있어. 네 아빠나 나나 서로 늙어가는 처지에 친구처럼 의지하고 살면 좋지 않겠니? 아줌마, 지금 그쪽이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줌마 나이는 몇이에요? 50 후반? 많아봐야 60? 우리 아빠 내일 모레 70이에요. 어머, 젊은 아가씨가 왜 그렇게 꽉 막혔어?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그래, 너처럼 젊은 나이에는 한두 살 차이 가지고도 크게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우리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10살? 뭐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다. 좋게 10살 차이는 더 나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형이가 아주 곱게 컸다고 하더니 듣던 대로 아직도 아기 같구나.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제게 가르치듯 말하는 그 여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10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제 눈에는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하는 꽃뱀같이 보였어요. 그래요? 10살 차이 얼마 안 나나요? 어찌됐든 그쪽보다 우리 아빠가 더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더 큰데 우리 아빠 죽고 나면 아줌마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게요? 왜? 그때 가서 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시게요? 인형아, 너 지금 무슨 말 버릇이니? 너 이런 애 아니잖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화가 많이 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무례이니. 아빠도 똑같아.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여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새엄마라고 데리고 오면 내가 얘 새어머니 이래야 해? 됐어. 아빠 인생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해. 결국 저는 더는 못 참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여태껏 아버지와 언성 높여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나이에 그것도 이런 일로 아버지와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에 틀어박혀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인형아, 자니? 인형아, 문 좀 열어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서른 먹고 이렇게까지 하는 제가 저도 참 무서웠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직도 8살 어린애 같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해보려 여러 번 생각해봐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변화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정말 8살도 아니니 어른스럽게 대처해야죠. 결국 문을 열고 나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형아,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까지 반발할 줄은 몰랐다.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아빠가 살 날이 얼마나 더 길겠니? 응? 그래서 아빠가 급한 마음에 네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아빠가 왜 살 날이 짧아. 나랑 100살까지 같이 살기로 했잖아.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그거야. 아빠 성격이 왜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여자 모습 보면 아빠랑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딱 봐도 사치에 싼 티 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여자야? 응? 인형아, 네가 선입견을 가지고 안 좋게 보는 것은 알겠다만 순애씨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을 좀 열어다오. 둘이 얼마나 만났는데? 앞만 봐도 오래 만난 것 같진 않아. 근데 아빠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빠가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인형아. 사실은 아빠 몸이 안 좋다. 네가 충격받을까봐 말을 못했어. 미안하다. 네가 어딜 그렇게 다니냐 물었을 때 아빠 사실 병원 다녔던 거야. 그동안 치료받았고 순애 씨랑은 그렇게 몇 달 전 병원에서 만났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충격 고백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제 옷 얘기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아빠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빠가 아프다니?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진정해, 인형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여태 말을 못했어. 아빠 폐암이래. 뭐? 폐암이라니? 아빠가 왜 폐암이야? 아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폐암이야? 그러게 말이다. 물론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야. 병원 다닌 지는 2-3달 되었어. 그동안 치료받았고 의사 말로는 전이만 조심하면 된단다. 순애 씨는 그때 만났고 순애 씨가 사실 아빠 간병해 주던 분이야. 그러니까 순애 씨 네 생각처럼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다. 아빠 왜 아픈 것도 말 안 했어? 나한테는 말 해줬어야지. 그리고 왜 남의 손에 간병을 받아? 내가 있는데? 너 이렇게 속상해할까봐 말 못했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고생을 시키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빠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아빠랑 나 둘뿐인데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아빠 마음이라는 게 그래. 내 눈에는 너 아직도 8살 꼬맹이 같은데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마음고생 시키겠냐.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곁에서 나 돌봐줄 사람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 그래서 그냥 재혼하고 그렇게 살면 너한테도 아픈 거 얘기 안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빠 혼자 끌어안고 가려고 했다.
안 그래도 어린 나이에 엄마 잃은 애한테 나까지 어떻게 그러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픈 걸 속여. 그럼 그 여자도 다 알아? 그럼 알지. 처음엔 그냥 간병인을 구할 생각이었어. 그래서 입중 간병인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런데 순애 씨와 가까워지면서 순애 씨가 먼저 제안을 했지. 내 곁에서 가족이 되어 챙겨주고 싶다고. 아버지의 건강 이상의 충격을 받은 저는 그간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니 결국 아버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여자를 인정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다른 마음으로 접근한 건지 아직 모르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저 아픈 아버지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에 제가 흥분해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두 분 얘기는 잘 들었어요. 아버지 간병인이셨다면서요? 아무튼 사정도 알게 되었고, 저도 두 분 결혼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두 분이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제가 아버지 결혼을 받아들인다고 하니 그 여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인영아,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마. 고마워. 좋은 엄마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리는가요? 엄마 필요한 나이는 지났죠. 그냥 아버지 곁에서 할 일을 잘해주세요. 그래. 아버지 곁에는 내가 있으니 앞으로 걱정 말려무나. 이제 아버지도 나를 만났으니 인영이도 얼른 제짝 찾아가야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제게 간섭하려는 여자가 웃겼습니다. 우선 아버지 컨디션 괜찮으실 때 결혼식 먼저 하세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하셔도 되죠? 남들 보기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는 아주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결혼식은 제가 해드릴 테니 돈 걱정은 마시고요.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세요. 아셨죠? 어머, 결혼식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정말 든든한 편이 생겼나 보다. 아무래도 늦은 나이라 혼인신고만 하고 살까 했는데, 그래,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 남들 보기에도 면이 서지. 저는 우선 결혼식 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에 대해 잘 모르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식을 해드린다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의중을 알고 싶었거든요. 씀씀이는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마음껏 쓰라고 했더니 정말 작정을 한 건지 다 늙어서 하는 결혼식에 정말 남부럽지 않게 준비하더라고요. 고급 한복에 고급 호텔에서 몇십만 원짜리 식대까지 아쉬울 것 없이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만 수천을 썼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여자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버지 간병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별로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에서 혼주 역할을 하며 그 여자의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 여자가 뭐 하던 여자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지인들의 태도가 사뭇 이상했습니다.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웃어 보이며 뒤에서는 지들끼리 몰래 떠들더라고요. 분명히 돈이지? 당연하지. 안 그럼 지가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그것도 자기보다 10살도 더 많은 남자랑? 남편 되는 사람이 암이래. 그래? 그럼 답딱 나았네.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어? 안 그래? 술집 하던 여자가 무슨 간병을 해? 나 참. 제 성격에 돈밖에 없지 뭐. 그렇게 돈 밝히는 애가 갑자기 무슨 요양보호사 하겠다고. 그럴 때부터 좀 이상했어. 원래 뒤가 구린 사람은 잔칫날에도 욕을 먹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떠보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군덕 대더라고요. 덕분에 뭐하던 여자인지 잘 알 수 있었죠. 어쩐지 첫 만남부터 머리며 화장이며 옷 입은 걸 보면 평범한 가정주부처럼은 안 보이더니 그 전에는 술집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헌신적인 간병인인 것처럼 구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후에 그 여자도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 여자의 꿍꿍이를 간파한 제가 식사 자리에서 그 여자 속을 떠봤습니다. 아줌마, 결혼식도 했는데 굳이 혼인신고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안 그래, 아빠? 뭐 그건 그렇지. 결혼했다는 게 중요하지. 서류가 뭐 중요한가? 우리가 신혼부부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혼인신고는 해야죠. 남들 보기가 좀 그렇지. 뭐가 좀 그래요? 남들 보기 웃을까봐 결혼식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고급으로. 그 정도면 된 것 아니에요? 왜 굳이 혼인신고까지 하시려고 하세요? 번거롭게? 아니, 그게 맞는 거지. 나라에서 우리 둘이 부부관계다, 서로 보호자다, 딱 정해져 있어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뒤탈이 없고. 무슨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유산 같은 거요? 뭐? 유산이라니. 나는 그런 건 욕심 없다. 내 말은 아버지 나중에 병원에서 수술이라도 하시려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잖니. 그런 거 말하는 거지. 어차피 유산은 관심 없으시구나. 그럴 것 같았어요. 아줌마가 설마 딴 뜻이 있으시겠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한의 행동이 절대로 아무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나서서 혼인신고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했고 아버지가 그 여자 앞에 내보이며 두 사람이 이제 혼인관계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 여자는 결혼식도 올렸겠다. 서류를 보니 이제 만족하는지 더 묻지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생각한 그 여자가 이제는 정말 새어머니 노릇이라도 하려는 건지 호칭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인형아, 아무리 그래도 나도 이제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인데 계속 아줌마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겠니? 제가 두 분 결혼 인정하긴 했지만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새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는 좀 그렇잖니. 내가 이 집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정 그러시면 여사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됐죠? 아니, 새엄마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겨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철없이 구니? 저를 딸처럼 생각하세요? 그럼 내 남편 자식이니까 내 딸이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서로 마음에도 없는 호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서로 편한 대로 부르는 게 낫죠. 이 얘기는 그만하세요. 말 맞다는 아버지랑 결혼한 거지. 그렇다고 그 여자가 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두 분 관계는 두 분 관계이고 저랑은 다른 얘기죠. 그런데 굳이 왜 어머니 호칭이 듣고 싶은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저랑 기싸움 하려는 건지 결국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중재에 나섰어요. 인형아, 새어머니 호칭이 그렇게 어렵냐? 응? 아빠까지 왜 그래?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되나 해서 말이다. 내가 결혼 허락했으면 됐지. 자기가 진짜 우리 엄마라도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뭘 더 해야 해? 그래, 네 마음은 안다만 그래도 그냥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겠냐? 응? 저 사람 젊었을 적 이혼하고 평생 자식 한 번 못 가져봐서 어미 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러잖냐. 이제야 딸 생긴 것 같다고 정보치고 싶은데
네가 자꾸 밀어낸다고 섭섭해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아빠가 그러라면 그렇게 할게. 사실 별거 아니긴 하지만 괜히 그 여자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새어머니라고 부르기 싫었지만 아버지까지 저렇게 얘기하시니 이번엔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어머니 노릇이 하고 싶은 듯해서 어디 어머니 노릇 해보시라고 아버지 고아들이려 소 잡뼈들을 사왔어요. 새어머니, 아버지 이거 고아들이세요? 어머, 이제 새어머니로 부르기로 한 거야? 근데 이게 다 뭐니? 어휴, 냄새. 소뼈예요. 아버지 좀 고아드리려고요. 이거 일일이 안 닦으면 잡내 나니까 꼭 하나씩 솔로 깨끗이 닦아서 조심해서 요리하세요. 아셨죠? 아니, 이 많은 걸 다? 왜요? 하시기가 좀 그러세요? 원래 제가 철마다 해드리던 건데 이제 새어머니가 계시니까 새어머니가 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냥 사다 먹지. 한여름에 이게 무슨... 아무리 사다 먹어도 어디 집에서 한 것만 하나요? 새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걱정 많이 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정도가 힘드세요? 아니, 해야지. 이제 내가 해야지.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 봐라. 불순물 안 나오게 깨끗이 잘 씻어서 푹 고아서 드리세요. 아셨죠? 그런데 이 여자가 제 앞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직접 하지 않고 도우미 이모님에게 시킨 겁니다. 이모님,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뭐 하세요? 아, 인영아. 아니, 이거 사모님이 잘 닦아놓으라고 하셔서. 이런 것까지는 안 한다고 했는데도 자기 무시하느냐며 하도 성을 내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아니, 이걸 왜 이모님이 하세요? 이모님 죄송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이 여자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제 앞에서는 새어머니 타령하더니 이제는 사모님 행세까지 하려나 봅니다. 새어머니, 이거 새어머니가 직접 하시겠다고 말하셔놓고 도우미 이모님 시키시면 어떡해요? 그분 그런 일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아니, 그럼 식모가 부엌일 하라고 있는 사람인지 대체 뭐래? 식모라뇨. 그분 저희 일 도와주시는 전문 도우미 이모님이세요. 이렇게 집안 잡일까지 하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아니, 돈 주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이 일 절 가리면서 한다니? 너도 참 유난이다. 그 이모님이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일 봐주신 분인데 그렇게 하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내가 이 집에 일해주는 사람까지 떠받들고 사니? 어? 아니, 떠받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시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그 여자와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 있니? 네 목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리는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그 여자 태도가 확 변하는 겁니다. 여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직 이 집안일을 잘 몰라서 실수를 좀 했어요. 인영이가 많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계속 하면 되니 그럴 만도 하죠. 제 잘못인걸요. 아니 인형아, 새엄마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잡돌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자기가 섞는 거는 기억도 못하는지 이 여자 보통 내기 아니구나 싶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인형아, 이 사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가 잘 알려줘라. 알았지? 네, 아빠. 이만 올라갈게요. 쉬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저의 신경전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는 세상 착한 새어머니인 척 제 걱정을 하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저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여보, 인영이가 아직도 제가 불편한가 봐요. 저도 좋은 엄마가 돼보려고 노력하는데
인형이는 아직도 제가 당신 간병인으로만 보이나 봐요. 당신 앞에서는 괜찮은데 당신만 나가시면 자꾸 저를 하대하니 제가 마음이 좀 힘드네요. 당신 섭섭했겠네. 그래도 당신이 좀 이해해. 저 녀석이 워낙에 남한테 정을 잘 안 줘서 그래. 그래도 나쁜 마음에 그러는 건 아닐 거야. 워낙 착한 녀석이야. 내가 나중에 잘 말해볼게. 속 풀어. 물론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시니 그 여자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죠. 저러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뒤가 구린 여자 같았어요.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얘기도 그렇고 정체가 의심스러워 결국 사설탐정에게 의뢰해서 그 여자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그런데 이 여자 제 생각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술집 마담 출신에 몇 년 전부터는 돈 많은 노인들 애인 행세하며 돈 좀 모은 모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기둥서방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남자였어요.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나가나 했더니 둘이 몰래 만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니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이 여자 아버지한테 완전히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틀림없었어요. 아버지가 나이도 있으시고 병이 있으시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접근했겠죠. 유산이 아니더라도 몇 년만 같이 살면 자기가 간병했다 어쨌다 기여도가 있으니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를 적지 않게 받을 수 있고 말이에요. 이래저래 그 여자한테 이득이었겠죠. 혼인신고에 그렇게 목맨 이유도 이거였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여자가 아버지 옆에서는 착한 아내, 좋은 간병인처럼 구니까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암투병 중이신 아버지에게 괜히 진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처럼 저도 그 여자를 이용해야죠. 그래도 그 여자 유산 생각이 그러는지 아버지 앞에서는 잘했어요. 아버지 항암 받으시고 몇 주씩 병원에 계시면 아버지 똥오줌 다 받아내며 간병인으로서 도리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발병 후 1년간은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루하루 혈색이 좋아지시는 아버지를 보며 더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아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술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어 지켜보자고 했던 종양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이 전이되었고 의사 선생님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차도가 없자 항암도 포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몇 달을 더 버티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병을 알게 되시고 꼬박 2년을 살고 가셨네요. 저는 아버지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가시는 길을 잘 보내드려야 하니까 저는 해야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여자는 묘하게 즐거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상이라면 남편 보내고 수척해야 할 얼굴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반짝거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다고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염치가 없는지는 몰랐는데 이 여자 아버지 돌아가시니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그 여자 기둥서방이 아버지 조문을 왔지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는지 그 여자는 제가 그 남자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한 건지 자기 애인을 아버지와 자기를 도와주던 지인이라며 제게 소개하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여자 제 생각보다도 미친 여자였나 봅니다.
결국 저는 2년간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자가 당황했는지 뺨을 움켜쥐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때려줬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겁니까? 괜찮아요? 에? 그 여자 기둥서방이 말리더라고요. 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니년이 아무리 천박해도 우리 아빠 모신 자리에 니년 애인을 불러?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그동안 제가 알고도 모른 척했던 줄은 몰랐던지 적지 않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게 감추려면 좀 제대로 하던가. 우리 아빠가 허허실실하니까 나까지 만만해 보여? 매번 주말마다 뺀질나게 나가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게 더 이상하겠다. 그래.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그래. 다 까발킨 마당에 잘됐다. 내가 그동안 네 애비 똥오줌 받아내고 니년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 유산 가지고는 안 돼.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우리 아버지 유산 누리고 접근한 거지? 2년 동안 착한 척하면서 우리 아빠 옆에 붙어있으니 네 앞으로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던? 그럼 내가 그 집 돈 아니면 뭐 때문에 여태 이 고생을 했겠어? 이제 네 년이랑도 유산 정리만 되면 다시는 볼 일 없다 이거야. 아주 싸가지 없는 년. 당신 아직도 당신이 유산 가져가게 될 줄 아나 보지? 어? 우리 아빠랑 혼인관계로도 되는 줄 알아? 뭐 혼인관계가 아니면 그럼 내가 무슨 관계인데? 아버지랑 당신 혼인관계 아니야. 내가 당신 이럴 줄 알고 혼인신고만은 막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네 아빠가 혼인신고해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보여줬는데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 조건으로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럼 내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여자를 새엄마라고 받아들였겠어? 뭐라고? 한 2년이 진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러면 사실혼이잖아. 그래, 결혼식도 올렸고 부부 생활도 했으니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지.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는 유산 상속이 인정이 안 돼. 당신 아버지 유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궁금하면 지금이라도 구청 가서 등본 확인해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억울해하지 마. 그래도 2년간 부잣집 사모님처럼 사치스럽게 잘 살았잖아.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삶을 누려보겠어. 그 정도는 내가 우리 아버지 간병비로 생각할게. 그 여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마 2년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살았을 텐데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지 못하셔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옆에 있으면 그동안 쓸 만큼 쓰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니 지가 더 억울할 게 있겠나요? 이참에 남의 것 탐내는 욕심 많은 여자 인생교육 제대로 시켜주었습니다.